자, 일단 원칙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돈을 내야 되느냐? 땡땡페이. 요즘에 어떤 페이가 많죠. 무슨 페이라고 하는 그런 페이로는 당연히 집을 살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에서도 네이버 페이 되나요? 이런 얘기 못 하죠. 그래서 당연히 원칙적으로 카드 안 돼요. 페이 안 돼요. 현금만 됩니다. 그래서 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이체 형식으로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다 아시겠지만 이미 보증금 냈죠. 우리 보증금 언제 냈죠? 매각 기일에. 매수 신청 보증으로 이미 매각 기일에 보증금을 냈습니다. 자, 우리 복습. 매각 기일에 보증금 우리 얼마 냈죠? 통상적으로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이미 납부를 한 상태인 거죠. 최저 매각 가격의 10%. 즉, 만약에 이 부동산 적어도 5억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최저 매각 가격이 결정됐다. 그러면 이 부동산을 사고 싶어 했던 사람들은 다 얼마를 냈었던 거죠? 5천만 원씩은 수표로 만들어서 냈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5천만 원은 납부를 한 상태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한테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니까 이미 그 돈은 묶여 있는 겁니다. 따라서 나머지 잔금. 그래서 만약에 매매 계약이라고 치면은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중도금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계약금을 뺀 나머지를 낸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보증금은 이미 금전으로 제공이 됐기 때문에 매각 가격에서 보증금을 제외한 그 금액을 납부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특별한 지급 방법이 통상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게 좀 특이한 거죠. 자, 내용 보시면 하나는 채무의 인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하나는 차액의 지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신청 방법이 있다. 자, 먼저 채무의 인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무의 인수. 내가 채무를 떠안을 테니까 그만큼은 안 내면 안 돼요. 라는 뜻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매수인은 배당표의 실시와 관계되는 채권자들이 승낙하면 채권자들이 당연히 승낙을 해야 되겠죠. 즉, 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이거 근저당권 떠안고 돈을 안 주면 안 되겠냐, 그거 빼고 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하는 거다 보니까 떠안고, 즉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자의 승낙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자의 승낙을 받아서 매각대금의 한도 내에서, 당연하겠죠. 매각대금 전체액의 한도 내에서 대금 지급에 가름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내가 그거 떠안겠다라고 하는 것이 채무 인수죠. 이때 인수되는 채무액은 배당기일의 채권자가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채권의 액의 한도로 한다. 즉, 이자가 실제로 받을 돈이 얼마인지 몰라도 이 당의 절차에서 원래 배당받아갈 금액의 한도로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그자가 받아갈 돈까지만 인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도로 하므로 배당기일에서야 비로소 인수액이 확정된다. 왜냐? 우리가 배당기일로 넘어가면은 난리가 납니다. 나 이거 5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왜 500만 원이라고 배당표가 나왔냐? 저 사람은 5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왜 1000만 원이라고 나왔냐? 난리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배당표가 작성이 되어도 이대로 확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배당기일을 가봐야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당기일에 가봐야 정확한 금액을 알기 때문에 일단은 그 금액에 대해서 승낙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2번.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는 그 돈을 납부해야 된다.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 이의가 제기된 금액만큼은 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섣불리 이 사람한테 채무 인수를 허락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생길 모든 가능성을 다 방어해 놓고 매수인한테 확답을 받아두는 것이죠. 채무 인수를 하려면 원래는 전액을 현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채무 인수나 뒤에 나오는 상계, 요런 절차를 통해서 만약에 이 부동산을 받고 싶다면 문제가 생긴 돈은 배당기일까지는 납부를 해라 라고 확답을 받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매수인이 관계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매각대금 지급을 가름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자, 매수인은 현금으로 돈을 낸 것과 다름이 없다. 즉, 내가 이 사람이 받을 돈은 내가 떠안고 일단 안 주겠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낸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더 이상 이제 그자한테, 채권자한테 돈을 안 갚아도 되겠죠. 없어진 거니까. 대신 떠안기로, 매수인이 대신 떠안기로 약속한 거니까 이때 채무자는 이 채무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 즉, 면책적 채무 인수가 일어났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말이 어렵습니다만 요거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떠한 채권 채무가 발생했을 때 이 채무를 이제는 얘가 갚게 될 거야. 그거 승낙해 줄래? 라고 채권자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그래? 쟤 돈 많니? 많아. 그럼 내가 쟤한테 이제 달라고 할게. 라고 3자 간의 합의가 되면은 기존의 채무자한테는 채권자가 돈 달라고 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관계를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 만약에 돈을 납부해야 되는 매수인이 채무이순 신청을 해서 채권자가 승낙까지 했다면 이것을 면책적 채무 인수로 보기 때문에 채권자는 기존의 채무자한테는 더 이상 돈 달라고 독촉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당연한 원리겠죠. 자, 채무 인수 신청할 때 매수인이 그냥 승낙했습니다. 승낙서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신청서를 납부를 해야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일정한 신청을 해야 된다. 자, 내용 보시면 자, 귀원 당신들 법원이란 뜻이겠죠. 높임말. 귀원. 요러한 사건 번호 가진 경매 신청 사건에 대해서 신청인 매수인이겠죠. 매수인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하고자 하나 매각대금의 범위에서 1순위 채권자인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다음의 채권을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과 같은 조건으로 떠안기로 동의받았습니다. 요게 앞에서 나온 승낙이죠. 참고로 채무인수의 효력이 민법상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면책적 채무인수, 즉 아예 기존의 채무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승낙이 중요한 거죠. 아예 채무자가 전체적으로 본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승낙 동의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동의를 받아 동채무를 인수코자 하니 허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이라고 해서 동일한 조건, 즉 기존의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동일한 조건으로 떠안았다라는 것이죠. 뭐 이율 등이 똑같겠죠.